코로나19 탓에 멈췄던 진해 군항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모레부터 열흘 동안 역대 가장 많은 상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가 교통난과 인파 밀집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 개정 절차에 일부 위법성이 있지만 법안을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소유권은 부산이 가진 곳이 있습니다. 양산시 법기 수원지인데 주민들은 경남으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5만 8천 군민을 대표할 창녕군수 보궐선거가 다음 달 5일에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의 무공천으로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오늘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소위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해왔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법안 통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시행 중인 법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성 172인, 반대 3인으로서 직권 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잇따라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6개 중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 등 2개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법 개정 절차와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내고 개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검사의 수사 기소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와 검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고 절차적으로나 법안 자체로나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안 시행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관 5명은 여야 동수로 이뤄지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야당목 위원에 선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 절차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 없이 법안이 통과됐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그러나 시행 중인 법률을 무효로 볼 정도로 국회 기능이 무력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지는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법률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침해될 수사권 자체가 없고 검사들의 수사 기소권은 법률상 권한에 불과해 법 개정으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은 어느 정도 잦아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에서 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의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오히려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길 거란 지적에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 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조항 등도 신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입법 폭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의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요건이 까다로운 재의결 대신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다음 달 5일에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7명의 후보가 나섰는데요. 후보들은 대부분 농업과 관광 활성화로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이후 10달 만에 다시 군수를 뽑는 창녕군. 이따른 군수 낙마를 부각하며 변화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후보는 부곡 관광지를 컨벤션 휴양단지로 탈바꿈시키고 파크 골프장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창녕 군수를 역임한 무소속 하종근 후보는 지역사업 싱크탱크로서 창녕 농산관광진흥공사 설립, 자치단체 협업을 통한 낙동강 관광 르네상스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34년 공직생활과 도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무소속 성낙인 후보는 전통시장 부활 프로젝트와 권역별 친환경 파크 골프장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직한 후보가 되겠다고 약속한 무소속 배효문 후보는 자동차를 주제로 한 대규모 오토 테마파크 조성과 부곡면 골프장 확장으로 부곡 관광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전과가 없는 후보임을 강조하는 무소속 박상재 후보는 군청을 이전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창녕군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군수에 도전하는 무소속 하강돈 후보는 285개 모든 마을 정주권 개선을 위한 제2 새마을 사업을 펼치고 행정을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종호 후보는 스마트팜 1억 원 소득 시대, 부곡온천과 화왕산, 우포늪을 연기한 영남권 최고 관광지 조성 청사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창녕군수와 창녕일 도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4일까지, 사전투표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동안, 본선거일은 다음 달 5일입니다. 민선 창녕군수 6명 가운데 임기를 채운 사람은 불과 3명, 5만 2천여 명 유권자들은 이번에는 깨끗한 군수를 기대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나눠준 것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내일 오전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부산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보호구역인 양산 법기 수원지를 경남으로 다시 되돌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양산인데 소유권은 부산시에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연수 기자입니다. 하루 8,000여 톤의 물을 부산시 금정구 일대에 공급하는 양산시 법기 수원지. 수원지 68만 제곱미터를 포함해 주변 5개 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또 개발 제한구역으로도 묶여 지난 60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여는 미나리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짓고 임야에 유실수 같은 것도 마음대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2중 3중으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 5개 마을 주민들이 법기 수원지를 돌려달라며 나섰습니다. 인근 부산 기장과 정관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5개 마을은 여전히 낙후됐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법기 수원지 물을 모두 부산으로 보내고 자신들은 낙동강 물을 공급받는다며 불만이 더 큽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형식적 답습이 아닌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1963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양산시가 경남에 포함됐지만
법기수원지는 부산시 소유로 남았습니다. 물 이용에 대한 부담자와 수혜자가 달라진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경상남도를 향해서도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의 세월 동안 부산시를 상대로 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 요구에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남과 부산 사이 각종 갈등이 끊이지 않으며 법기수원지 문제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초 부지사를 단장으로 양산 지역 행정 불일치에 따른 상수원과 법원, 보훈 등 문제 해결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큰 이슈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현재 구성 운영 중에 있고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TF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먹는 물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경상남도는 법기수원지 문제가 부산시와 협상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전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해외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등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외 교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대북 보고문이나 지령문 등을 100여 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분위기 등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오늘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펼쳐졌습니다. 예상과 달리 압수수색은 큰 충돌 없이 진행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와 승합차 여러 대가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른바 JMS의 수련원 안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신도들이 JMS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협의를 추가로 폭로하자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경은 압수수색에 인력 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의 JMS 수련원과 주거지, 정 씨의 조력자로 지목받는 A 씨의 경기도 성남시 내 교회 등 1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신도들이 저항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물리적 충돌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이미 20대 외국인 여신도 4명을 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월에도 한국인 신도 3명의 추가 폭로가 나와 충남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정명석 씨의 성범죄에 조력한 혐의를 받던 A 씨는 검찰에 최근 입건됐습니다. 검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와 조력자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정 씨의 1심 구속기간이 다음 달 27일 끝나기 때문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정 씨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너무 많고 변호인들이 현장 검증과 증인 추가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어 다음 달 내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빌라 시세를 부풀려 전세 사기 빌미를 준 감정평가사들이 첫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버젓이 이런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20대 세입자는 매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했는데 시세를 부풀린 감정평가서가 악용됐습니다. 제가 신청하는지도 몰랐어요. 받은 다음에 그 서류를 주더라고요. 전세가가 3억 6,900 정도였는데 3억 7천이 딱 나오더라고요. 주변 시세가 있는데도 이렇게 고액 거래만 골라 감정가를 부풀린 평가사들이 업무정지 2년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이런 업감정 영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만 쓸 수 있는 모바일 앱. 원하는 금액을 맞춰줄 수 있다. 계약서만 있으면 더 부풀릴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가 이틀에 한 번꼴로 올라옵니다. 감정평가 업체에 문의해봤습니다.
빌라 전세를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시가격보다 조금 낮아요. 보내주시면 제가 원인 상품 보내드릴게요.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하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공시가격하고 140% 적용을 했더니 2억 6,600이에요. 한 1,400이 모자라거든요. 해동을 웬만해서 해드릴 수 있어요. 최근 들어 전세보증 가입 조건을 집값의 90%까지 낮추자 이제는 10% 정도만 부풀려 무자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영업 방식도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1억짜리 집을 1억 1,000으로 감정평가만 해준다면 거의 매매가에 근접하게 반환보증보증 가입할 수 있겠죠. 정부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증사고가 난 1,200여 건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맨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자 한국은행이 일부 건설사와 여신사, 저축은행 등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경계를 풀지 않고 이런 위험이 금융시장에 번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비은행권이 부동산 투자 사업과 관련된 대출 보증액은 100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115조 5천억 원으로 대출이 91조 2천억 원, 채무보증이 24조 3천억 원입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보험사는 2배, 증권사는 1.6배 늘었고 카드와 캐피탈 같은 여신 전문 금융사는 4.3배, 저축은행은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원리금을 한 달 넘게 못 받은 비율인 연체율도 모든 업권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증권사는 2021년 말 3.7%였던 연체율이 지난해 9월 8.2%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도 나빠졌습니다. 상장 건설사 72곳을 분석한 결과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가 현금화 가능 자산보다 많은 유동성 우려 기업 비중은 18.1%로 1년 전 13.3%보다 높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32개 건설사가 부동산 투자 사업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3곳은 이 금액이 자기 자본의 2배가 넘었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 보증 같은 다른 채무 보증을 포함시키면 5곳이 우발 채무가 자기 자본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업장과 한계기업, 다중채무자 등 취약한 부문에서 위험이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SK텔레콤이 데이터 사용량별로 요금 구간을 세분화한 5G 중간요금제를 내놨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발맞춘 모양새인데요. 다른 통신사들도 중간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요금제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월 5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사용할 수 있는 중간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요금제는 110GB 69,000원짜리 요금, 24GB에서 110GB 사이는 선택권이 없어 무늬만 중간 요금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민생 대책으로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고 나서자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4GB에서 110GB 사이에 4가지 요금제를 추가해 이용량에 따른 요금제 선택권을 넓힌 겁니다. 만약 월 35GB를 쓸 경우 현재는 110GB, 69,000원 요금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신규 출시되는 37GB, 62,000원 요금제로 7,0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용자가 필요한 월에만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만 34살 이하 가입자 약 600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 요금제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월 10,000원 정도 혜택이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이 적은 만 65살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시니어 요금제가 나옵니다. 요금은 4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 등에선 여전히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요금 인하가 아닌 요금 구간 세분화에 그쳤다는 겁니다. 기본 요금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할인된 그런 요금제 출시를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번 요금제 출시는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KT와 LG-U+도 조만간 SK텔레콤과 비슷한 수준의 5G 중간 요금제 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내일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난과 인파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졌는데요. 먼저 김효경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축제준비위원회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지마다 연분홍 벚꽃들이 화사한 봄 기운을 전합니다. 꽃잎을 터뜨린 벚나무들은 벌써 축제 분위기를 더합니다. 꽃도 조금 개화가 됐다 해서 이렇게 뭐 꽃구경도 하고 또 밝은 공기도 마시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 진해벚꽃은 평년보다 여들에 이른 지난 21일 개화가 시작돼 다음 주 초 절정이 예상됩니다. 벚꽃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61번째 진해 군항제에는 45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축제, 마스크 없이 봄을 즐기는 축제인 만큼 교통과 안전 대책도 중요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창원과 마산, 진해 방면 주요 진입로 3곳에서 10분 안팎마다 탈 수 있는 셔틀버스 4개 노선이 하루 75차례 운행됩니다. 또 진해 안민터널 입구에서 북원 로터리까지 4.3km 구간은 버스 전용 차로도 운영됩니다. 창원시는 또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해 임시주차장 14,000여 면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해군부대에 마련된 주차장 2,500면은 평일 오후 4시 반까지만 쓸 수 있고 셔틀버스와 버스 전용 차로도 주말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평일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됩니다. 거의 관광객들이 주말에 집중이 되어서 주말에 진해구 내에 체증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나마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도 중요해지면서 경찰은 이번 주말 인파 관리 차량도 투입합니다. 진해 군항제는 내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4개 팀 700여 명이 참여하는 군악 의장 페스티벌과 여자천 별빛 축제, 불꽃쇼 등 다양한 행사가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는 예년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군항제를 주관하는 이충무공 선양 군항제위원회 김환태 회장과 교통과 안전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4년 만에 개최인 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올해 진해 군항제 주제는 벚꽃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창원시가 동부가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과 군항제 개최 70주년의 자긍심을 담았습니다. 네. 벚꽃 명소별로 주위 환경을 고려해 특화했고 관광객과 참여를 대폭 늘렸고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미래지향적인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군항제하면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엔 규모도 더 키우고 또 이색 체험도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방산도시 창원 홍보를 위해 창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차, 자주포 등 블랙 이글스 쇼를 통해서 보여주는 특별 이벤트와 함께 군 문화 체험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군악의장 페스티벌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미 8군, 군악의장대, 민간단체 3개 팀 포함해서 14개 팀으로 구성되었고요. 약 700여 명의 정예대원이 참여해서 환상적인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안전대책이 아주 중요해졌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 진해 군항제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창원시 공무원, 경찰과 소방, 자원봉사자 등 유기관 단체들과 함께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고 전파 수습 체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울트라 보이스라는 최신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안정 상황 관리 체계 구축은 물론 각 불안전 요소를 파악하여 조치하는 등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지만 교통 문제가 항상 지적이 돼 왔었는데 교통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교통 관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동 운송 수단은 기존 공영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벚꽃 명소와 주요 행사장을 순회하는 주말과 평일 셔틀버스 운행을 체계적으로 하고 진해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과 학교 그리고 군부대를 개방하면서 주차장을 확대 운영합니다. 그리고 공조직과 또 자원봉사 조직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교통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예년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교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해 창원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KBS는 경남이 낳은 문화예술 분야의 거장들의 예술혼을 재조명하는 경남의 거장을 만나다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달에 만날 인물은 지리산에 낳은 소설가 이병주인데요. 유려한 필력으로 80여 권의 작품을 남긴 이병주의 문학 세계를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첩첩이 이어지는 골짜기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민족의 비극과 사연이 서린 지리산. 그 사연을 담아 흐르는 섬진강은 44세 이병주를 마침내 소설가로 키워냈습니다. 눈을 남으로 돌리면 산봉우리가 파도처럼 아득히 시야 속에서 물결치고 서쪽과 북쪽으로 고개를 젖히고 쳐다봐야 할 산봉우리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다. 대하소설 지리산은 일제강점기에서 6.25 전쟁 직후까지 근현대사의 시련을 유려한 문장으로 추적합니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했던 작품이 작가분들 중에서는 이태 선생이 있고 이병주 선생이 있고 그리고 저기 전라도 쪽에는 조정래 선생 세 분을 이제 거의 동시대에 첫 집필 뒤 15년 만인 1985년 지리산을 완간한 작가는 KBS를 찾아 험난했던 집필 과정을 전했습니다. 1970년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1975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연재를 하다가 또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8년 동안 중단했었죠. 1921년 하동 북천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병주는 20대에 진주와 마산에서 교수를 지낸 뒤 30대에는 부산에서 언론인으로 변신합니다. 언론인 시절 겪은 민주화 운동과 5.16 군사 쿠데타는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습니다. 그 당시 편집국장이 이병주 선배셨고요. 그때 3.15와 4.19를 다룬 국제신문 보도를 보면 거의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2년 7개월 감옥에서 구상했던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하면서 44살 늦깎이로 등단합니다. 그리고 관부연락선과 행보고 사전, 그의 5월과 산악. 27년 동안 한 달 평균 원고지 1000여 매를 써내려가며 80편이 넘는 작품을 펴냈습니다. 당대 최고의 평론가인 김윤식 교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변에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소설가가 누구냐고. 이병주. 건강이 나빠지자 펜 대신 구슬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려 했으나 폐암으로 71년생을 마감했습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시고 속기사를 채용해가지고 그것을 완성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 그런 와중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가 떠난 뒤 고향 북천에는 작은 문학관이 들어섰고 그의 이름을 딴 백일장과 국제문학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건져 올리지 못한 또 역사의 행간에 산일된 우리 민족의 진실이랄까 인간의 진실이랄까 이것을 한번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이 항상 내 포부. 지리산에서 시작된 이병주의 문학 세계는 지금도 지리산 자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진주시의회에 해외 연수에 대한 사용 경비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주시의회가 지난해 12월 다녀온 이탈리아 해외 연수와 관련해 항공료와 일비, 식비 등 각 항목의 합계 금액만 공개했다며 날짜와 사용처, 금액과 용도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국산 전투기인 KF-21이 내년 상반기 양산에 들어가 2026년 전력화하는 일정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KF-21의 내년 양산 착수를 위해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오는 5월 완료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K기업가 정신 진주국제포럼 조직위원회가 오늘 서울에서 출범했습니다. 조직위는 오는 7월 진주에서 국제포럼을 열기로 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추대하는 한편 세계 중소기업협의회와 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천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오늘 사천시청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700만 원을 사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 모 고등학교의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부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기숙사 복도 CCTV와 가해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경남의 한 고교 기숙사에서 2, 3학년 10명이 1학년 학생을 90분 동안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 측의 처분 불복 소송 처리 기한 단축과 피해 학생 진술 기회 보장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비해 처분이 통지된 날로부터 바로 전학 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 자체 규정을 바꿀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치러진 고등학생 전국연합학력평가에 경남에서는 오늘 150여 개 고등학교에서 1, 2, 3학년 학생 8만 5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성적은 다음 달 17일부터 통지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시에 진행하는 고교 전국학력평가는 1년 동안 1, 2학년은 4차례, 3학년은 6차례 치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민자도로인 창원 부산 간 도로의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되는 데 대해 경상남도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경상남도가 통행료 인상 열흘 전에 이를 발표하는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통행료 인상 이유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시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시의회에서 가결된 갈등 유발 시설 조례 개정안에 대해 김해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도로 이루어졌다며 시민 의견 수렴 부족과 주민 알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김해 시장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혼인신고 5년 미만 가정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주택 구입 대출이자 한도 안에서 한 해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거제시 아주동과 장평동 일대에서 약 40분 동안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3개 단지 1,5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 측은 선로에 까치집이 닿은 뒤 아파트 자체 차단기가 작동하면서 정전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종일 내리던 비가 지금은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늦은 밤부터 일부 서부 내륙과 남해안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기도 하겠고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남해안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물러난 자리로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하겠는데요. 오늘보다 대부분 지역 1에서 9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공기질도 걱정이시죠? 내일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지만 수치상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11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16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아침에 산청이 8도, 함양 7도 등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고 낮 기온은 남해가 15도, 사천 1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남부 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물결이 최고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고 다음 주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충무공의 어를 추모하며 근대문화 유적과 벚꽃이 어우러진 군항제가 시작됩니다. 진해뿐 아니라 경남 전역에 봄꽃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